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1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보통 시민이었고 정말 화난 학부모에 불과한데 강의라는 걸 해본 적 없는데 1시간이나 시간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메꿔갈지 자신이 없는데 그냥 똑같은 우리 애국심 가진 학부모 운동하는 엄마가 얘기하는 걸로 편안히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요. 이번에 우리 공화당에서 우리 3월 10일 그날 희생되신 애국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의 진상 이 사건 규명을 위해서 정말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돌아가신 한 분 중에 이정남 지사님이라고 대구에 울산에 사신 그분이 돌아가신데 그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탄핵 그 현장에서 제가 5분 전까지 대표 앞에서 고모님 그러고 손을 들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만큼 애국자는 안 계십니다. 정말 그분은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 제가 생각해도 속병이 나서 그냥 쓰러지셨지 않으실까. 차라리 그때 그렇게 가신 것이 오히려 더 개인적인 입장에선 더 나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애국자가 계신데 우리가 그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대한애국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앞서서 그 어려운 진상 규명을 하라고 정부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싸워주시는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도 몰랐고요. 뭐 우리 엄마들이나 보통 시민들이 정치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당에 가입한 적도 없었고 그냥 평생 정치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와서 저는 자유한국당에 늘 투표는 해왔고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당대표 지지 유세도 하고 그런 일 해서 이제 나중에 당원 가입을 해야 될 시점 그 시점이 바로 김진태 의원을 당대표 만들려고 사실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런 데였구나. 와, 완전히 패거리 정치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정당 그리고 과거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는 진짜 썩어빠진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안이 없을까?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공화당으로 대한한국당이 이제 개명을 하면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그냥 뭐 홍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태극기 신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정말 우리가 2년 반 동안이나 태극기를 들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나온 그 태극기 세력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밖에 지금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경자 씨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우리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제가 공동대표인데 몇몇 사람은 제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했다는 그 공개적인 연설을 듣고 탈당을 우리 전학연을 떠났을 정도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옹졸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무조건 뭉쳐야 산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요. 뭉쳐야 사는 게 어디로 뭉쳐야 되는지 무조건 뭉치면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제대로 된 대로 뭉쳐야 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에서 외연을 넓힌 완전히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는 개인 한 사람을 보고 뭉친 당도 아니고 정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오로지 한 가지만 뭉친 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뭉친 민초들의 정당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태극기는 다 똑같은 태극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랬죠. 2년 반 동안 서울역, 또 뭐 동아면세점, 대한문 모두가 다 똑같이 태극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3월 10일 이 항쟁에 맞선 태극기로 저는 태극기가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써 80일이나 넘은 날을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진짜 이렇게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이것은 진정성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은 지금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진정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처음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제가 여기 나옵니다. 밤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다 동지셔서 너무나 친한데 가끔 나타나는 이 늦게 온 사람은 그 안을 파고들기가 참 어렵던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못 왔지만 언젠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 공화당의 색깔을 더 보이는 날 아주 때로 올려올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네, 교육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론이 되게 긴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에 저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직 벗겨지지 않은 그런 색깔이라든가 그런 모양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자유 우파의 가치 정당으로 아주 다시 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 별로 해본 적 없을 만큼 그냥 당연한 나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공기나 물과 이 산소와 같이 이렇게 느꼈는데 그 자유가 그렇게 얻기 어려웠던 자유고 그것을 지키기도 무지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됐잖아요. 저는 어저께 방송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가죠. 자유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네 어제 그 방송 안 보셨나 보다. 저만 봤나 보네요. 잘 됐네요. 그럼 얼른 얘기할 때 자유의 반대 그러면 억압이라든가 무슨 또 뭐 평화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텐데 아니래요. 자유의 반대는 바로 평등이래요. 되게 웃기죠? 예? 네.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였어요. 우리는 요즘에 이름의 평등 때문에 속 터져 죽겠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곤 하지만 어떻게 다 평등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야말로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고 성격이 유한 사람, 급한 사람 이렇게 있듯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똑같고 평등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다양성이 있는 자유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좌파 애들이 들고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바로 평등이잖아요. 아, 그들은 절대로 크게 자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자유의 반대가 평등이었어요. 제가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됐어요. 근데 그 20년 전 1999년이 제가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낸 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좀 유난스러운 엄마였나 봐요. 왜냐? 저는 학교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시던 대부분의 분들은
다 평준화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실력에 맞는 학교에 시험 보고 들어가셨죠. 대부분이.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정말 명문고등학교 나온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명문은 아니었지만 그 학교에 특색이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 학교가 우리 평준화가 된 지 올해로 몇 년인지 아세요? 중학교 평준화가 50년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는 46년이에요. 그렇게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의 선택권을 뺏어간 겁니다. 그 평준화에 지금은 뭐 평준화 외에는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평준화를 완전 평준화로 다시 만들겠다고 지금 자사고 문제가 터졌고, 내일 바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9개에 대한 지정 발표가 있을 만큼 지금 이 학교 선택에 관한 문제가 교육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6년 전에 빼앗긴 그때 그 다양한 학교들을 우리는 선택했었는데, 46년 전에 고교 평준화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학교를 무조건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제로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 평준화의 이름, 진짜 이름은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이에요. 너 니네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정해줄 테니까 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제도입니까? 아니죠. 나는 멀어도 좋아. 버스를 2번 갈아타도 좋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래 하는 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46년 전, 50년 전에 평준화가 도입될 때는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더라고요. 왜냐? 그 당시는 사립학교,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학교를 세울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정말 이북에서 피난 오시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자산을 모은 분들이라든가 교육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 입국이라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독지가들이 나서서 사립학교들을 만든 겁니다. 진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학생을 모아서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학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립학교가 이 서울 지역에는 거의 70%예요. 현재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학을 세운 그분들을 감사해야 됩니까? 사학을 지금처럼 비리 집단으로 몰아야 됩니까? 세상에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모를까요? 진짜 자기 전 재산을 내서 학교를 세운 그 사립학교들을 지금 비리 집단으로 몰아서는 절대 안 되죠. 잘못한 사람은 엄연히 현행법으로 처분해서 진짜 감옥을 보내면 되는 거지, 모든 사학들을 전부 비리 사학으로 모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그야말로 여러분 이름 아시는 이화, 숙명, 진명, 여자, 남자 학교는 서울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중동, 좋은 웬만한 휘문 사립학교들이 얼마, 동성, 서울만 해도요.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학교 차가 굉장히 컸어요. 국가가 가난하니까 공립은 교육의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건물에 운동장 하나에 그냥 건물만 하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립학교는 내 학교니까 주인들이 그 학교에다가 갖은 정말 체육시설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하고 등록금도 좀 비싸게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사립에 가는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공립에 가는 아이는 그야말로 낮은 교육을 받으니까 국가에서는 교육의 질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던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상 그렇게 평준화를 시켜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인재를 근데 그 당시에 그 평준화에 가장 반대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 수준차가 그냥 들쑥날쑥인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디다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칩니까? 하면서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제일 반대를 했는데, 지금 평준화를 우리가 깨야 된다. 이 가짜 평준화 더 이상은 안 된다. 누가 용감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이 가짜 평준화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이 이 평준화를 깨야 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많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집단 포화를 받을까봐 말을 못해요. 오로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학부모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평준화를 반대하는, 우리가 평준화를 반대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 평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가장 주장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교사들이에요. 바로 전교조들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위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안 된다고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진짜 학교에서 일반고가 그야말로 수준차가 들쑥날쑥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도저히 못 가리키겠다고 자기들 말하고, 일반고가 다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이 평준화는 유지돼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 교사들이 지금 완전히 논리도 없고 완전히 무슨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 말씀드리다 보면 이 얘기 또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도저히 아이들 수준차도 있고 하고, 그리고 다 평준화해서 크게 경쟁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인재는 어떻게 기릅니까? 그리고 분명히 수재도 있고 천재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또 과학 영재도 있고 또 예술계통의 수재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처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네요 라고 김영삼 때 만든 것이 특수목적고,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예원, 선화예고 같은 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게 첫 번째 평준화에다가 뚫어놓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몇몇 학교밖에 없었어요.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 두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진행이 돼 왔죠. 그리고 또 과학고등학교는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각 도에 한 개 정도 있는 도도 있고 없는 도도 있는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대한 그런 선택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김대중 정권에 이런 그 특목고 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그 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어떤 법인 같은 데서 우리도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말하자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하고는 다른 자사고라고 말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예요. 그것이 처음에 제일 유명한 게 민족사관고등학교죠. 민사고가 기업에서 파스테르 기업을 해서 우유 팔아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영국의 이튼 스쿨 같은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했고, 또 포철 같은 기업에서 우리가 정말 철강 기업을 이뤄서 돈 많이 번 걸로 인재를 기르겠다. 그래서 포철고등학교, 그 다음에 광양제철에서도 그러면 우리도요, 광양제철고등학교, 또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몇 개 고등학교를 김대중 정권 때 또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지금은 당신네 학교 몇 학교만 해주고 이제 그런 학교들은 국가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당신네들이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등록금도 알아서 잘 받아서 국가의 그 국고를 쓰지 마십시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에서 돈을 많이 내서 그렇게 하고 또 개인 부담도 많았죠. 그런 학교를 만나서 또 두 번째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할 학교가 몰랐는데 생겼네 하니까 아유 나 저런 학교 보내야 되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목고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고등학교, 고양외고, 무슨 여러 외국고등학교들이 용인외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그 학교를 보내고 또 자사고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만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어디서 준비하겠습니까? 그게 다 사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제 때 맞춰서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학교 이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를 확대를 했더라면 정말 좋은 학교로 다 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다 자사고로 전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때부터 막기 시작한 게 제가 그거 사정을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자사고 제도 개선 위원으로 유일하게 학부모로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안에 그게 2004년 노무현 정권 때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좌파 정권이었어요. 근데 그 위원회 구성을 그야말로 좌우 거의 동수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웠죠. 회의를 정말 9번, 10번씩 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원회 공화국에서 말만 공화국인데 그 위원회는 진짜 치열하게 싸워서 마지막에 도저히 결판이 안 나서 표결에 붙여서 가까스로 자사고를 확대하는 정책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김대중 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결과가 노무현 정권 때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진짜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좋은 학교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내일 모레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발표가 딱 되는데 뉴스에서 이 자사고를 확대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엊그저께 회의에서 그야말로 진짜 막 같이 브라보까지 하고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다음 당시 국장한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청와대에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 꼭대기에 전교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청와대에 교육문화 수석이 있고 무슨 수석이 있고 이런 거 우리도 되게 유식해졌죠.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교육문화 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김진경이라는 교육문화 수석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물어 알게 된 건데요. 근데 그 김진경이라는 사람이 전교조 평교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진짜 대통령이 이것은 자사고를 확대해야 된다고 그것을 안건에 붙이게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교조로 인해서 무산이 됐던 것이 그때부터 전교조는 이미 우리나라의 정권 위에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김진경이가 2004년도에 청와대에 있던 김진경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김진경이 지금 몇 정권을 지나왔잖아요. 노무현 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와서 지금 여러분 국가교육회의라는 거 만든다는 얘기 신문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서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각계 인사들이 교육에 전부 참여해서
국가의 미래, 교육 미래를 결정한다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합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원은 전부 다 좌파입니다. 정말 옛날에 노무현 때는 그야말로 좌우 동수, 뭐 전교조 교총, 이쪽에 참교육 학부모회, 그러면 제가 있던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였는데 이렇게 좌우 그야말로 구색은 맞췄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자기들로 끌고 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구색은 맞췄는데 이번에 국가교육회의라는 것은 100% 좌파로 짜여져 있는데 거기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이 바로 김진경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제가 피로 쓴 책입니다. 책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20년 동안, 그리고 또 제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을 만든 지는 10년이 됐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성명을 쓴 게 거의 700편에서 800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년 됐을 때 여기 한 100편 이상을 묶어서 책으로 묶어낸 건데 제목이 엄마들의 공교육 살리기 아우성입니다. 진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그 아우성은 뭐였냐 하면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정책이 이거 아니에요. 차사고 이거 확대해야 돼요. 이거 반대. 교원평가 이거 해야 된다. 교원평가 걔네들은 반대잖아요. 전교조 교육정책에 반대. 뭐든지 전교조가 하는 교육정책이 나오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결사 반대, 전부 결사 반대예요. 그게 학부모들의 아우성이고 국민의 민심이고 국민의 여론이고 교육 공급자인 전교조에 대항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해서 나는 내가 한 일이 뭐지 도대체.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나는 왜 반대만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제가 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어요. 우리의 옛날의 교육은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 때 비록 평준화는 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거는 역할을 한 거였고 그게 잘못돼서 시행한 지 거의 한 20년 즈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구멍이 계속 뚫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곧 허물어지면 우리는 평준화가 아닌 그야말로 학교 선택권을 되찾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무너지기 전이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반대를 했던 것은 그 당시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이었던 것이고 지금 20년 전에 그렇게 안 돼요 반대야 결사반대한 지금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이 완성된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른 것들은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집을 팔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만큼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뚫어놨던 특목고 자사고 이번에 이 유은혜가 들어와서 내일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들 상상고등학교 죽이려고 하다가 이 평가 점수를 다른 데는 다 70점인데 이 전북교육감 김승환이가 80점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제3에 0.39 모자라가지고 떨어졌다가 도저히 그거는 양심상으로 안 되겠으니까 유은혜가 상상고등학교는 살려준 건데 내일 발표로 나머지 자사고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은 이대로 그대로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선택권을 그나마 있던 선택권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완전히 묵살되는 겁니다. 내일로 우리는 이 사회주의 교육에 대해서 온 국민이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